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회의 시간 하나도 딱딱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한다라고 해? 라는 감정 자체가 훅 올라오셨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정의 라벨링 작업을 바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직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미술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는지, 혹은 그 스트레스들을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품격 있는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전달해 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동물인지 딱 떠오르시나요? 개코원숭이요. 동물에 대한 애호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요, 이 부하 원숭이들이요, 두목 원숭이를 향해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할까요? 눈 맞춤? 눈 맞춤? 너무나 사랑스러운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강사가 좀 센스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기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30분마다 두목 원숭이에게 윙크를 한다. 네. 두 번째, 10분마다 두목이 되기 위해서 두목 원숭이에게 가서 시비를 건다. 세 번째, 20초에서 30초마다 한 번씩 두목 원숭이를 쳐다본다입니다. 몇 번, 손가락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1번, 3번, 1번. 1번과 3번이 제일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바로 3번이었습니다. 네. 개코 원숭이들은 평균 20초에서 30초에 한 번씩 이 두목 원숭이 얼굴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라고 합니다. 개코 원숭이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본인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힘 있는 원숭이들의 얼굴을 관찰해야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즉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개코 원숭이보다는 두뇌가 더 높잖아요.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개코 원숭이들도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리더 원숭이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회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도요, 이 리더분들의 얼굴들을 계속 쳐다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도 실제로 내가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24시간 CCTV에 달려있는 상태로 근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나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 제스처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그널이 긍정적이면 참 좋겠지만 부정적이면 조직원들 힘들어합니다. 눈치 보게 되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신체와 그 안에 또 감정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조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체로 봤을 때 조직 감정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직 내에 확산되어 있는 이 긍정이나 부정들의 감정 상태, 분위기, 무드 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리더 자체가 긍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이 조직 구성원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디어 팡팡 샘솟죠. 본인의 의견들 마구마구 내뱉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의 몰입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업무에 몰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 성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긍정의 감정이 퍼지는 것보다요, 부정의 감정이 퍼지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른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리더의 부정적인 감정이 퍼져서 조직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제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분? 3분? 3분?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연구 결과는 7분으로 조금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7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분도 아닌 것 같아요. 0.7초 만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리더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늘은 연차 내는 거 말하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감정 관리가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정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강사님, 감정을요 관리한다고 됩니까? 그 감정 올라오는 거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감정과 관련돼서 수십 년간 연구를 했던 연구진들이요, 감정도 분명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관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대처하고 싸울 수 있듯이 감정 자체를 알아야지만 감정을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긍정정서를 만드는 훈련들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잘 관리해야지만 되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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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기운 뿜뿜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정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긍정의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리더의 자리 참 피곤해요. 감정까지 관리해야 되니까. 체력도 관리해야 되는데 내 감정도 관리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리더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 조직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서 업무 성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기반에는 나의 감정을 잘 관리를 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밑작업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감정을 인지하고 호흡하라. 두 번째는 언어 습관 챌린지. 세 번째는 소확행으로 행복의 보석 만들기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포스트잇을 몇 장씩 놓아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 건데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감정의 단어를 형용사로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포스트잇 한 장당 하나의 감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몇 개의 감정을 느끼셨는지 한번 적어봐 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감정 적어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개수를 이제 실례지만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 혹시 3개 정도 쓰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네. 5개 이상 쓰셨다. 손 한번. 네. 8개 쓰셨다. 손 한번. 8개 쓰신 분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감정 표현에 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었죠. 감정 단어 혹시 3개 쓰신 분 계신가요? 라고 해서 손 들어주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손 들었던 짝꿍 분이시라면 어깨 한번 토닥여주세요.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감정 표현 자체에 조금 서투신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정 단어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제로 이 감정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화가 나, 나는 너무 서운해, 마음이 불안해 라고 하면서 이 실제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 자체에 이름을 붙여서 언어화하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이 감정의 영역은 본능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붙임으로써 언어화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인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화를 하는 순간 이 뇌 속에서는요, 전두엽이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브레이크 역할을 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화나 혐오나 공포나 경시 이러한 감정들이 훅 올라왔을 때 이것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눈물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있구나. 라는 본인의 상태를 언어화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감정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좋지 못하겠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그 전 단계에서 무언가 행동을 하기 전에 본인의 감정에다가 언어화, 라벨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작업으로 감정 라벨링을 해보셨는데요. 느껴지는 감정을 언어화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심과 동시에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호흡을 하시는데요. 이 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조금 더 평정심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남녀별 스트레스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성분들은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요.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남성분들은 조금 수치는 요즘에 줄었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우면 그 스트레스 한 방에 날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담배를 태우시려면 요즘에 건물 자체가 금형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 사무실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구나라고 느끼고요. 2차적으로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담배를 태우면 들숨과 날숨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거 놓치셨죠?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이 들숨과 날숨을 반복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신체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정화가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담배를 태우면서 신체까지 나빠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담배라는 매개체를 빼시고 감정의 언어화, 라벨링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실제로요, 제가 이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한 임원분께서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오셨어요. 강사님, 내가 그 방법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 괜찮더라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비대면으로 많이 회의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면 회의가 좀 많아지면서 대면으로 해야지, 회의는 이렇게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눠야지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회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셨나 봐요. 그래서 오전 10시 회의 시간에 너무나 기대감이 가득 찬 채로 자리에 착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임원분은 오셨는데요. 다른 직원분들은요. 10시 1분, 5분, 10분 그제서야 다들 자리에 하나 둘씩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임원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그쵸?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회의 시간 하나도 딱딱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한다라고 해? 라는 감정 자체가 훅 올라오셨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정의 라벨링 작업을 바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장소를 잠깐 회의 시작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화장실로 잠시 가셔서 내가 지금 이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일까? 이 회의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이구나, 서운함이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호흡을 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건 오늘 10시에 이루어지는 이 신제품 아이디어 회의가 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욕구였죠. 그런데 내가 이 순간 내 분노를, 내 답답함을, 서운함을, 짜증을 그대로 표현했다면 조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겠죠. 동기부여 뚝뚝 떨어지겠죠. 기존 아이디어 회의인데 아이디어 떠오를까요? 위축되니까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 순간을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의장으로 가셔서 자, 오늘 회의 시작합시다. 아무렇지 않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의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회의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짜증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부서장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할까? 아니, 내가 그냥 메신저로 메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낼까라고 하다가 2차적인 방식을 선택하셨대요. 내가 말로 하다 보면 못할 말도 할 것 같고 표정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차분차분 글로 정리해서 부서장들에게 앞으로는 회의 시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회의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회의도 망치지 않았고 본인의 감정도 잘 컨트롤했고 원하는 욕구도 달성을 했고 조직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키지 않았던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리더의 감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언어 습관 체인지 챌린지예요.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좀 제가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유재석 씨하고 이적 씨하고 함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제 음치긴 한데, 네,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음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성적이면 참 좋겠지만 감성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충동적인 부분들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뇌가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비합리적이래요. 본인이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을 본인 귀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대로 실천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으로 내뱉었을 때 타인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 내 귀로 들어오면서 내 감정도 부정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리더님들은 조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라는 평가식의 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 맞아요. 막상 바꿔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되게 어려워하세요. 긍정적인 단어를 말씀을 해보시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리더의 위치에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들만 내뱉다 보니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말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라고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내 사고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하게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의 대처의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는 말들은요. 조직원들의 모든 사기를 저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보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있다.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와.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와. 이렇게 되면요, 강압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뉘앙스를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셔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우리가 한 팀이다, 한 팀, 원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언어로서 심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 입 밖으로 짜증나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친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짜증나라는 말 그만 좀 해. 듣는 사람도 짜증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 가슴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감을 받지 못해서 슬프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하고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정말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즉시 이제 언니와 대화를 할 때는 언니가 뭐라고 하니까 짜증나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제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 상황에서 내 친구가 자꾸 약속에 늦어서 짜증나 라고 예전에 표현했으면, 친구가 자꾸 약속에 늦는데 너무 서운해 라고 표현을 하니까 내 감정 자체가 정확해지고요. 그 감정이 명확해지니까 솔루션들도 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언어 습관 챌린지, 긍정적인 언어를 좀 해보시는 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확행으로 행복의 보석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이제 너무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긍정의 감정을 계속 유지해야만 긍정적인 조직 감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심리학 용어 중에서도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이 부두에 도착을 해서 닻을 내리면 배와 그 닷 사이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이 묶여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가 뱅글뱅글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거 행복하지? 나 이거 작은 행복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앵커링 효과 시키는 거예요. 긍정의 감정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 있도록, 내가 부정의 감정으로 다시 갈 때쯤 아니야, 나 이거 행복한 사건 있었잖아.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의 감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적인 활동을 해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다 의도적인 활동이거든요. 긍정의 감정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언어 습관도 챌린지를 하시고, 내가 내가 행복했던 사건들을 억지로 계속 떠올리시면서 의도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 가기 전에 이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사서 차에 옆에다가 딱 꼽아두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이게 저만의 소확행인데, 사실은 이게 저의 소확행인지 모르고 지냈어요. 지난 5년간 모르고 지냈는데, 언제 발견을 했냐면 작년 5월에 제가 한 시청에서 400명이 넘는 그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사지만 이 인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는 여차저차 잘 끝냈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많이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높은 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의장을 여러 군데 막 이렇게 활보하면서 막 프로의식을 보여주면서 막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이제 차에 딱 올라선 순간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왼쪽에 네 번째 발가락이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안에서 뒤틀린 거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즉시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반깁스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강의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늘상 아침에 집 앞에 가던 그 커피숍이 200m거든요. 걸어서 그냥 200m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 반깁스를 하다 보니까 200m가 2만 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 하나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다. 이거 되게 행복한 거구나. 그 순간 제가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강의를 가기 전에 제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살 때마다 오늘도 참 감사하다. 편안하게 내가 걸어서 가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불러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아이가 투정 부리지 않고 어린이집에 잘 가줘서 참 감사하다. 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제 긍정의 감정이 커져가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는 파란 색깔 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같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이신다면 오늘 교육 끝나시고 잠시 안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도수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원인데요, 제가 다른 크기의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그쵸? 크기가 갑자기 달라 보여요. 작은 원들의 테두리 속에는 커 보이고 큰 원의 테두리를 갖다 넣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원이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현상을 테두리, 프레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행복의 요건들, 행복의 조건들이 굉장히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행복의 요건들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1위가 스트레스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습관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